서울 한복판에 이 도시의 6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흐르는 물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때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었고 또 어떤 때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수도였으며 지금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휴식처가 된 것. 네, 오늘 우리는 시대에 따라 정말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 청계천의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아주 특별하고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MBPTV 공동체 스튜디오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다큐 제작단의 의미 있는 2주년 봄나들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그 소중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널리,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의 이야기처럼 청계천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청계천의 드라마틱한 여정은요, 바로 이 6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칫거리 자연하천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왕들의 도전을 거쳐 백성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고 또 콘크리트 아래에 묻혔다가 다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서울의 심장, 청계천입니다. 조선이 한양을 수도로 정하기 훨씬 전부터 청계천은 그냥 이름 없는 자연하천이었어요. 근데 지형이 참 재미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같은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도시를 싹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빗물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가장 낮은 중심부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물길이 곧 펼쳐질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대, 그 중심이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연 하천이 처음부터 아주 골칫덩어리였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주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의 두 얼굴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봄 과일처럼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바닥이 드러난 마른 하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여름 장마철만 되면 그야말로 흉푸하게 돌변했죠. 비가 조금만 와도 순식간에 불어나서 수도 한양 전체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집이 물에 잠기는 건 흔한 일이었고요. 다리가 통째로 떠내려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나라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즉 시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으니 조선의 왕들 입장에서는 이 물길을 다스리는 게 그 무엇보다 시급한 정말 중대한 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는 이 통제 불가능한 하천에 맞서 싸웠던 왕들의 위대한 도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선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던 두 명의 왕, 바로 아버지 태종과 아들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2,800명. 이게 뭘까요? 1412년 태종이 단 한 달 만에 동원한 인력입니다. 태종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해서 하천 바닥을 깊게 파내고 양쪽에는 튼튼한 둑을 쌓는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어요.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사의 이름이었던 개천. 글자 그대로 내를 파낸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공사 이름이 이후 수백 년 동안 청계천을 부르는 이름, 즉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공사가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아버지 태종이 강력한 힘으로 그야말로 밀어붙여서 물길을 다스리려 했다면 그의 아들 세종은 좀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세종의 접근법,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천 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 뒤편에 일부러 도랑을 파서 작은 지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청계천 상류로 가지 않고 바로 하류로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일종의 물길 우회로를 만들어준 셈이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수표의 발명입니다. 돌기둥에 눈금을 새겨서 하천 수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게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홍수 예측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물길을 어느 정도 다스리게 되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과연 이 하천은 신성하게 보존해야 할 명당수인가? 아니면 도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하수도인가? 당시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은 안 된다. 여긴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는 명분론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랑 오물은 다 어떡할 거냐 하는 현실론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상보다 현실을 택한 거죠. 이로써 청계천은 생활하천, 다시 말해 공식적인 도시의 하수도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500년 동안 한양의 위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좀 역설적이죠. 도시의 모든 더러운 걸 다 받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는 끔찍한 전염병 같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500년 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하던 청계천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5번째 장에서는 콘크리트 아래로 사라졌던 청계천의 그야말로 격동의 변천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청계천의 드라마틱한 20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먼저 일제강점기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심각한 오염에 시달렸고요.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경제발전과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세우면서 청계천은 완전히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던 거죠. 하지만 마침내 2003년 역사를 바로잡고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정말 위대한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 바로 오늘 2026년의 청계천입니다. 그 어두운 콘크리트 아래에서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온 청계천은요, 이제 역사와 미래가 함께 흐르는 서울의 새로운 얼굴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청계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삭막한 빌딩 숲 사이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생태의 오아시스이기도 하고요. 또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휴식을 선물하고 전 세계에는 정말 놀라운 환경 복원의 성공 사례로 큰 영감을 주고 있죠. 재앙에서 생명줄로, 또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바꿔온 청계천. 한 도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 물길은 과연 다음 100년 뒤에는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겠죠. Community Media Network, MVP.